오늘은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영화입니다. V4 벤데타. 영화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영화 유튜버도 아니고 자칫하면 불필요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어서 약간 아쉽지만 그냥 말로 때우겠습니다. V4 벤데타는 만화가 원작인 영화예요. 원래 흑백으로 나온 영국 만화였는데 연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DC 코믹스가 판권을 사서 연재를 마칩니다. 그래서 배경이 영국인 거예요. V4 벤데타는 1984를 연상시키는 정부와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화 이퀄리브리엄과도 비슷해요. V4 벤데타의 주인공은 가면을 쓴 이 사람입니다. 실제 배역은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반지의 제왕의 엘론드 역할을 맡았던 휴고 위빙이지만 영화 끝까지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면은 가이 폭스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따 만든 건데 사실 이 사람은 가톨릭 원리주의자이자 테러리스트였어요. 1605년에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폭파하려다가 붙잡혔고 이 음모를 저지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5일이 되면 이 가면을 쓰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가면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V4 벤데타의 주인공이 이 가면을 쓰고 나오고 또 시민들에게도 쓰게 하면서 지금은 일종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죠. 주인공 V는 이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권력의 상징인 건물들을 폭파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죽여 없애면서 결국 이런 자유가 없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보통 우리는 정부나 권력에 저항하는 내용의 영화는 자연스럽게 좌파 영화다, 좌파적 이념이 묻어있는 영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큰 정부에 의한 계획과 통제, 권력이 벌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은 교과서적인 좌파 이념이에요. 우파 이념과 스탠스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공통적으로 작은 정부, 자율,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성향을 띱니다. 제가 글과 영상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정부 개입의 최소화, 정부의 축소, 시장과 개인의 자율이라는 결론에 수렴하죠. 제가 늘 말합니다만 반시장 우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의 친화적인 사람은 반드시 정부 권력의 제한과 축소를 주장하게 되죠. 이 두 가지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V4 벤데타가 그리는 사회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 사회입니다. 실제로 스탈린 치하의 소련,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이미지를 많이 차용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수단이 테러리즘에 가까운 모양이기는 하지만 영화의 구조 자체는 좌파로서 기성 권위주의 독재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자로서 시민으로서 전체주의 독재에 도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흥행했던 영화라서 내용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독재자 서틀러가 집권하는 자유가 없는 사회, 국가로부터 통금을 당하는 사회, 무한에 가까운 정부 권력, 언론 통제, 권력자들의 이중성과 내로남불. 그런데 그 집권 과정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V4 벤데타에서 독재 정부는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되었는지, 바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 영화의 권력 세력은 바이러스의 공포를 만들어내고 학대하고 그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겁니다. 전쟁과 질병과 테러의 공포가 시민들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심리가 절대 권력을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회 모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선택을 했느냐?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했다는 겁니다. 공포에 빠져서. 공포와 분노, 특히 민중주의 체제에서의 민중의 공포와 분노는 굉장히 효율적인 집권 수단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 뒤에는 어김없이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맨 인 블랙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개개인은 똑똑하다. 그러나 대중은 어리석고 공포에 쉽게 빠지며
위험하다. 이 말에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와 별개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중 심리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민주주의는 쉽게 천민민주주의로 타락해 간다는 사실을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하원을 분리해서 두 개의 입법기관을 두고 상원은 3번의 선거를 치러야만 전체 인원이 교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군중 심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을 생각해 보죠. 지금 집권 세력이 권력을 틀어쥐는 과정은 이전 그 어떤 정부와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집권 스토리를 가진 거예요. 우측 정부든 좌측 정부든 이렇게까지 오직 국민의 분노와 공포를 먹고 일어선 정부는 없었어요.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 기조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서 한쪽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고 법을 이용해서 두 집단을 적으로 만들고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공포심을 살포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해서 K방역을 성공했다고 떠들어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검사를 안 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전 국민의 68%를 검사하는 동안 한국은 12월 18일 기준 고작 국민의 6.7%를 검사하는 데 그쳤어요. 세계 130위라고 합니다. 검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서 통계가 왜곡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의 증감을 보면 검사 수의 증감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빨간 선이 일일 테스트를 받은 사람 수의 이동 평균이고 파란 선이 신규 확진자 수의 이동 평균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바로 8월입니다. 정부가 9월, 10월, 11월에 있었던 그 어떤 집회도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않았는데 유독 혼자 엄청나게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8월 15일 정부 주장으로는 극우단체 집회가 있었던 달이죠. 코로나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전파가 달라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검사 숫자는 8월 18일을 기점으로 확 증가해요. 그리고 확진자 숫자는 8월 12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8월 26일에 픽을 치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딱 8월 15일 집회가 끝나자마자 검사 숫자를 엄청나게 늘렸는데 코로나의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8월 15일 집회가 슈퍼 전파의 기회였다면 확진자가 8월 12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8월 26일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과연? 검사자 확진 비율을 보면 더 이상해요. 이건 검사자 중에 몇 %나 확진자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8월 11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8월 20일에 정점을 찍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요. 검사자 숫자가 늘어난 거야 역학조사를 위해서 검사량을 늘린 거라고 치더라도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8월 15일 집회에서 전염된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20일 이후로 확진자 비율이 증가해야 합니다. 왜냐? 이때는 집회 참석자들을 위치 추적까지 해가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시행했었고 8월 15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부터 확진자가 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7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1일 로 데이터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세가 얼마나 급격히 꺾이는지를 본다면 8월 15일 감염설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우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권의 끈앞풀이 공식 석상에서 국민들 보고 살인자라고 소리치는 꼴까지 보이면서 그야말로 공포와 분노를 빵처럼 빚어서 굽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 확보에 실패했고 지금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지 백신 확보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에요. 확보할 의지가 있나 의심이 될 정도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도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까지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내년 상반기면 정상 생활에 복귀한다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떨까요? 전쟁의 공포, 우리 적대 세력이 공격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적이 우리 자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공포심을 부추기면서 야, 전쟁 날지도 몰라. 우리 자유를 제한해야 돼. 이럴 거면 그냥 항복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노와 공포 마케팅이 너무나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 공포와 분노에 절어서 우리는 유례 없는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당은 아무 법이나 자기 마음대로 제조해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상대편 때문에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법을 바꿔서 상대편의 결정권을 없애버리자. 이게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신들이 할 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소수의 저항권이라면서 펑펑 울며 포장하던 필리버스터를 상대 당이 하니까 다수당 의결로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에요. 공포와 분노에 절어서 내린 선택의 대가로 우리는 이제 재산권의 행사,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두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공기처럼 우리 곁에 늘 함께한다고 생각해왔던 그것, 자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더 안전해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세상이 더 정의로워졌나요? 아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포에 젖어서 반자유 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안겨준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거라 생각했던 자유세계일까요? 아니면 V4 벤데타의 세계일까요? V4 벤데타의 V가 시민들에게 했던 연설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더 책임이 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을 만든 자를 찾고 싶다면 그냥 가서 거울을 보세요.